선크림을 발랐더니 아주 그냥 거울 안 보고 발랐더니 희한하다. 아, 좋다. 아하, 신라의 밤. 야, 조명석 얘는 진짜 품격이 있는 것 같아. 아, 좋다. 아,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차들이 없어. 7km 가면 식당이 있대. 아, 시원하다. 참 대서양 바람은, 바닷바람이 시원해서 좋네. 바람이 심하긴 해도. 어? 아, 경치 좋다. 오호. 그런데 정도면 정부에서 저 뭐야, 어? 포인트 뷰를 딱 만들어야지. 전망대를 나라가 시대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아,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아, 모로코 와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메인 도로거든요. 근데 집들이 전부 다 저기 저 보여요? 어? 이상하게 집들이 전부 다 길가에 있지 않고 동네가 산 위로 이렇게, 아니면 산이 아니라도 작은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 차들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차가 굉장히 비싸다는데, 시골 사람들 중에는 차가 없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집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멀지?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 옷에 무슨 적이 있나? 자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길도 이왕이면 좀 바닷가로 만들면 좋겠는데, 바다를 보이긴 보이는데 좀 아쉬워. 뭐 다 채울 순 없지. 근데 나를 위해서 사는 나라다 이거. 라밧에서 출발해서 카사블랑카, 그리고 엘 자지다를 거쳐서 에사 우이라까지 자전거를 탔습니다. 제게 카사블랑카는 실망의 도시였습니다. 카사블랑카, 흰집이란 뜻이죠. 그리고 옛날 추억의 영화 속에서 본 그 멋진 풍경은 없었습니다. 카사블랑카는 거의 폭력적인 운전자들의 과격한 운전으로 자전거를 타기가 매우 힘든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게 카사블랑카는 한국 식당에서 김치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서해안길을 달릴 때 좋았던 점은, 우선 아프리카니까 매우 더울 것 같았는데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으로 그다지 덥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의 맞바람이 불어서 자전거를 타기가 조금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모로코는 이상하게 길들이 있으면 마을이 길 옆에 있지 않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거의 다였습니다. 바닷길만 아니라 산간지방, 내륙지방 거의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한테 나중에 왜 그런지 한번 질문을 했더니 그 현지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로가 먼저 생기고 마을이 들어선 게 아니라 마을이 먼저 생기고 도로가 뒤에 생겨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모로코를 2달 동안 자전거 여행하면서 느낀 모로코는 강력한 왕권과 강력한 종교가 두 개가 결합되어서 국민들을 통치하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왜 마을이 도로 옆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첫째는 아무래도 그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마을이 있으면 도로가 직진을 달리지 못하고 마을 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국가 예산이 더 지출이 많이 돼야 되니까 그렇겠죠. 두 번째,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골 농촌 마을에 사는 가난한 농민들의 삶도 존중한다면 그 도로를 마을과 동떨어져서 멀리 달릴 게 아니라 마을 쪽으로 가야 되겠죠. 저는 이것이 바로 행정편의주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와 맥락이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전거 여행자인 제가 모로코를 여행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캠핑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전거 여행의 매력 중에 가장 우선으로 꼽는 것이 무조건 캠핑입니다. 그런데 모로코는 우선 스텔스 캠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숲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텔스 캠핑, 즉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숲에서 초록색 텐트를 치면 그게 바로 스텔스 캠핑이, 그러나 모로코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캠핑을 시도하면은 거의 경찰과 군인이 와서 철거 명령을 내립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2달 동안 여행하면서 여러 번 그들에게 규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밤늦은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텐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12시쯤에 군인들이 와서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밤 12시에 그 깜깜한 곳에서 텐트를 철거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영어를 거의 못하고 저는 아랍어를 전혀 못하니까 대화가 서로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신호도 거의 잡히지 않아서 번역기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인들이 무전을 날려서 나중에는 아마도 그 부대의 가장 높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영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사정을 말했죠. 나는 한국인이고 나는 세계 자전거 여행자고 지금 모로코를 자전거로 여행하는데 여기서 오늘 캠핑을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텐트를 걷게 되면 이 깜깜한 밤에 철수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새벽이 되어야만 거의 철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새벽까지 좀 기다렸다가 내가 아침 일찍 떠날게 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지휘관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 바닷가나 시골 마을에 가서 텐트를 치려고 하면은 여지없이 경찰이나 군인이 와서 텐트를 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로코 2달 동안 여행하면서 캠핑 생활을 했던 것은 거의 10회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각 나라의 행복감을 비교합니다. 즉 자전거 여행자로서 말입니다. 근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떤 나라에 가면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거의 자유롭게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 반면 조금이라도 뭔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국가의 공무원이나 또는 경찰, 군인이 와서 규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규제가 많은 나라와 규제가 별로 없는 나라 중에 과연 국민들은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저는 다 넣고 규제가 없는 나라가 더 행복지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녔던 나라들 중에서 규제가 심해서 좀 여행하기가 불편했던 나라, 첫째, 저는 인도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인도는 행정이나 경찰이나 국가가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를 규제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힘든 나라였고, 두 번째 힘든 나라는 이제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미얀마도 거기에 조금은 속합니다. 이번에 다녀온 모로코 또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17년 전 자전거 여행을 했던 나라들 중에 그 폴란드나 헝가리 등 그 당시 동구권은 관료주의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유럽에 대한 저의 환상은 많이 깨져버렸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유럽 국가들,
그리고 네팔, 스리랑카, 그리고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등의 나라들은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나라는 과연 규제가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규제가 별로 없는 나라입니까? 한국도 옛날에는 규제가 매우 많았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머리 길이도 여성들의 치마 길이도 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 12시 넘어서 통행이 금지된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도 드디어 많은 분야에서 국가가 국민을 믿고 국민의 삶을 보장하면서 그다지 규제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국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주제는 나중에 제가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고 싶습니다. 여하튼 라바스에서 카사블랑카 그리고 에사우이라까지 자전거로 종주하면서 느낀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대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 또 우리 만납시다. 아스타 프론토.